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한시민의힘 오늘이 10월 14일이죠. 10월 14일 정기 방송을 하겠습니다. 본래 매주 이제 선한시민의힘 논평을 했는데 오늘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생태공동체 민주주의 아카데미 강의에 관해서 간략히 전반적인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임원이신 그 시사타임즈 김순아 대표를 모시고 시사타임즈에서 우리 아카데미를 인터뷰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아 대표님이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박사님께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날 9월 26일 생태공동체 아카데미 개강식을 성황리에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강식 상황과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선한시민의힘 동지 회원님들 덕분에 생각보다 성황리 잘 됐습니다. 김원웅 광국회장님이 오셔서 간단한 특강 축사도 해주시고 뭐 노태우 교수님이나 이래경 다른병년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이주환 고문님 또 이기영 교수님 시인도 오셔서 축시도 낭독해 주셨고 이기영 교수 같은 분은 우리 이제 나중에 아주 명강을 해주실 중앙대 김누리 교수께서 본래 오시기로 하셨는데 본인이 다른 일정 때문에 이기영 교수님을 대신 꼭 참석해 달라 해서 오셔서 대신 축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한 50여 분 정도 오셔서 아주 좋은 우리 개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 이제 아카데미 강의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매주 진행되는 강의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첫 강의는 선한시민의힘 대표이신 우리 이경태 박사님께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에 대해 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과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제목에서 사실은 그 뜻이 다 담겨 있고, 일반적인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생태주의와 공동체주의와 민주주의가 세 가지가 큰 개념으로는 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생태주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컬라지칼이라는 그 개념에서 우리는 우주 존재론적인 문제까지 근본적인 문제까지 이제 통찰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생태주의라는 거는 이 자연 환경의 선에서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이 조화나 이 융화 관계 이런 거였는데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주 존재의 본원적인 문제까지 포함하는 생태주의라는 게 다른 거고, 또 공동체주의는 우리 이 자본주의 물질 문명에 치우치다 보니까 공동체의 개념, 우리라는 개념이 희석되고 불균형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더 큰 본원적인 의미의 큰 의미의 공동체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지금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하지만은 실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라든가 또 실제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정책이나 이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거기서도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념의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태공동체주의라는 걸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지구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좀 생각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 그 자본주의 후의 문명이 어떻게 흘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럼 다음으로 10월 24일에는 그 손성도 목사님과 기념학술위원장이신 최진일 목사님의 북한 바로 알기 강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거기서 좀 설명 좀 예, 해주시겠습니까? 최재형 목사님은 원래 미국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신 분인데 북한을 이제 아주 자주 방문이 허락된 분 가운데 국내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진천규 기자와 노창현 기자, 그분도 다 이제 미국 시민권자 내지 영주권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실태를 있는 그대로 가서 보고 이 한국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걸 사명으로 갖고 있는 분이시고, 특히 최재형 목사님은 북한의 이 사회의 실상과 북한이 특히 이제 북한이 민족 전통성을 광복 후에 친일파들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그리고 독립투사들을 북한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이런 걸 북한의 혁명 열사능을 일일이 다 방문하고 또 남한의 국립묘지를 다 방문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남북한이 이렇게 다르게 대우한다는 걸 강력히 주장하시면서 한국도 민족 정통성을 찾아야 된다, 친일 문제를 척결해야 된다는 걸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이분이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있는 실태를 그대로 좀 전달을 해주고, 우리가 왜곡되게 아는 부분을,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거쳐가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늘 북한을 오해를 하고 김정은이도 벌써 죽었다는 이야기가 숱하게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고 어리석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세뇌당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정말 철저하게 리얼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거의 뭐 실시간 북한 중계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10월 31일에는 그 유정길 불교 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이신 위원장님께서 강의가 있을 예정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유정길 불교 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이신데, 이분은 불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생태 환경 운동을 아마 아주 이름이 이제 얻은 분이에요. 가장 많이 이제 하신 분인데, 이 생태 문제가 사실 불교와 노장 사상이 전반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접근했을 때 생태가 본원적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건데, 이분이 이제 불교의 관점에서 운동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생태 운동을 통일하고 연계 접목을 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 강의 때도 이분은 이제 우리가 통일해 나가는 거 이때까지는 이 현재 시점에서 통일까지 어떻게 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왔는데, 그렇게 했을 때 통일된 국가, 통일된 나라는 어떤 거에 되는가에 대해가 논의라든가 고민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일 과정이나 방법만 추측이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역행 스케줄링이라고, 통일된 나라를 먼저 어떤 국가를 그려놓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본 컨셉으로 생태 문제와 통일을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상상하는 한반도의 미래, 그런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생태와 통일에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11월 7일에 실내 강의실이 아니라 통일 현장 체험으로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의 취지와 진행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실내에만 있다 보면은 또 바깥이 또 바깥 공기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깥에 같이 이제 손잡고 이렇게 다녀보고 해야지 우리 이 강의 듣는 분들도 흥도 나고 또 이제 스킨십도 되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그것도 이제 김포에 이제 비무장지대가 있거든요. 이 철책이 있고 거기에 민족 생태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김영훈 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제 하루를 좀 할애를 했습니다. 토요일 그때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좀 종일 우리가 자유로운 가을 공기도 마시면서 통일 문제를 현장에서 좀 생각해보자 그런 시간을 11월 7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때는 수강생뿐만 아니라도 다른 분도 많이 와주시면 더욱 좋으니까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아, 당연히 하셔야죠. 예. 그리고 11월 14일에요. 예. 근래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가장 본질적으로 파헤치는 명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진짜 우리가 누이 잘 알 수 있는, 익히 잘 알 수 있는 중앙대 김기 교수님께서 강의가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들 교수님은 지금 아주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분이시죠. 이번의 핵심은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독일 교육에 근거해서 우리 교육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썩어 있는지를 말씀을 속 시원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미래를 밝게 해주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아카데미에서는 독일 통일 30년을 보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한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십니다. 그 강의 핵심은 이제 독일 통일을 올바른 시각으로 그걸 받아 분석을 해서 그 세 가지 정도 이번에 하실 건데 이 독일 통일 방식은 우리는 배우기를 서독이 독일을 흡수했다 이런 식으로 흡수 통일하다고 이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사실은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인 스스로의 의식 각성에 주민들의 동독인들의 민주혁명에 의해서 그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다. 그걸 알아라는 말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독일 통일병이 천문학적으로 들었다고 우리들은 보수들에서 마구 우리를 국민 협박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은 15년 동안에 한 1800조, 우리도 1800조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독일의 GDP가 얼마냐면은 4000조 가까이, 4000조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1800조면은 4000조에 뭐 3분의 1은 조금 넘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걸 15년 동안에 1800조 들었으니까 1년에 한 120조 밖에 안 들었어요. 1년에 120조면 독일 GDP의 3%예요. 3%. 3%가 그걸 가지고 무슨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들었냐면 독일은 이 브란트의 동방정책부터 해서 슈레드 오기까지 꾸준히 동독과 교류하고 경제협력하고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줄 거고 또 독일 통일 환경이 한반도보다 좋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은 주변 강대국이 다 반대했어요. 독일은 전범 국가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소련까지 독일 통일을 4대국이 해가 분할시켰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걸 좋은 지도자가 나와가 설득해서 독일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건데 그러면서 독일은 통일 과정의 지식인들,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동독 지식인 가운데는 퀸트 그라스라는 사람이나 서독에는 퀸트 그라스, 위르겐 하버마스, 동독에는 크리스토프 볼프, 폴크 브라운, 헬과 케니피 스트로프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실 건데 특히 퀸트 그라스라는 사람은 이 지식인들 독일에는 오히려 보수들이 통일하자 이랬고 그건 이제 흡수하고 싶으니까 진보 지식인들이 통일을 반대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진보 지식인 가운데 퀸트 그라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동독한테 부채를 졌다 이래가 지식인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전범 국가인데 소련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동독이 그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되면서 그냥 없었던 걸로 동독이 다 그걸 무마한 거예요. 그러면 서독이 엄청난 동독이 부채를 진 거니까 지식인들 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식인들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독일 통일에서 지도자와 지식인이 역할을 했듯이 우리도 통일 과정에서 우리 지식이나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유라시아적인 가치로 이제 미국, 영국 중심의 가치로 20세기를 지나왔는데 이제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통일 후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가치가 믹스된 그게 이제 사회민주주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누리 교수
독일 지식인 누가 이야기한 게, 이 독일 통일된 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먹고 공산주의를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사회민주주의가 공산주의한테 승리한 거다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시각을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이거 하여튼 들으시면은 많은 큰 그 깨달음을 느낄 좋은 명강의가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뭐 북한과 남한이 좀 통일할 그날이 오겠죠. 아이고,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국민들의 뜻이 네. 있으면은 네. 그게 하늘의 기운을 움직입니다. 네. 우리가 최순실은 아니지만은 네, 맞습니다. 기운을 네. 움직여 통일됩니다. 네. 예. 그리고 11월 21일에요. 그 송대 정창조 교수님, 예, 총장님이시죠? 4차 산업 강의가 예정되어 있네요. 예.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와 4차 산업은 쉽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4차 산업 강의를 포함을 시켰는지 궁금해 같습니다. 말씀해 예.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4차 산업하고 우리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하고 바로 딱 어떻게 왜 연결될까 이래 좀 누구나 궁금하실 건데, 그건 이제 4차 산업 사회로 가면은 더 속도는 빨라지고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에 가면서 부나 지식의 그 통제하지 않으면은 더 독점과 불평등이 급격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때는 사회 0.01% 정도의 슈퍼맨이 나오고 나머지 99.9%는 지금 같은 보통 인류인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면 열등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 4차 산업을 논하면서 그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건가에 대한 패러디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좌를 넣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창덕 총장이 이 4차 산업 시대의 리더는 어떤 원칙을,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11월 달에도 강의가 있는데요. 11월 28일에요. 예. 8주가 되네요. 네, 마지막 강의. 예,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이 시대의 현자로 존경받고 있는 이내경 다른 백년 이사장님의 강의가 있게 되고요. 네.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내경 이사장 강의를 마지막에 배치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에 대해서 첫 강의에서 큰 그 그림의 철학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좀 현실적인 그림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실 적임자가 이제 이래경 이사장님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강의 제목을 이래경 이사장님이 한반도의 상황과 정치 경제의 상호 함수, 촛불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유기적인 그런 그림을 제시를 해주실 건데, 한국 사회 주요 과제로서 기후 위기, 지속 조건의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걸 크게 한 말씀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에 어떤 식으로 통일과 공존을 해야 되느냐,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 이 부분을 한 꼭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가 근본적인 문제니까 정치 개혁의 과제가 있다 이러면서 대의제가 제대로 대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대표성.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 개청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강화를 할 건가,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가 지금 너무나 취약해서 우리가 다수의 대중들이 소외당하고 방치당하고 있거든요. 정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또 하나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회 경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과 자연 친화적인 중심 사고를 어떻게 전환해야 되느냐, 또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가 수탈 자본주의라는데, 수탈적 구조에서 상생적인 그런 사회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제시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8주까지 해서
예, 강의는 8주 아, 네. 8번째 마지막이 그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음. 마지막으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아카데미 향후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예. 저희들이 이 아카데미를 개설한 취지도 이 인류가 새롭게 이 멸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이 인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부합되는 미래적인 철학이 없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라는 거에 너무 매몰돼서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걸 제시한 건데, 그러면 이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철학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그럼 어떻게 이걸 보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 하나의 걸음으로 이 아카데미를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기를 시작으로 내년에 한 2번 정도 2기, 3기까지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옥 교수님이 우리 정책의장이신데 학교 교사들이 이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이제 이종 고문님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교육청에 경기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이나 전북교육청이나 이런 교육청에 이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교사 연수용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기에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고 이게 누구나 정말 이거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숨 막힐 것 같은 이 자본주의의 이런 모순과 거기에 따른 부패 이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이 사상이네. 그게 또 통일을 가져올 사상이네. 이런 걸 흐름을 우리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격려와 예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우리 김순아 대표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예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아카데미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우리 대표님과 우리 또 의장님, 총장님, 우리 또 고문님 참 많은 좀 노고가 있으시고요. 많은 발전에 대해서 이 나라에 좀 빛이 되고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한 시민님의 모든 동지가 오늘 우리 김 대표님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가 그런 빛이 되는 길을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그럽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합니다. 착함을 바탕으로 착할 선. 먼저 시민을 생각하는 먼저 선. 새로운 정치 물결을 일으키는 신선한 정치, 신선할 선. 가려 뽑는 선거, 가려 뽑을 선.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선.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베풀 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한 시민이 힘을 가지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선한 시민의 나라. 선한 시민의 힘에 힘을 주십시오. 선한 시민의 힘이 만들겠습니다.